다음 기회가 다음 차수가 있을 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사송님은 이제 강행영 씨 네. 후원했고 막 후원하신 분들이 엄청 역전의 용사들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예, 같고 예. 저희들이 인터뷰 한 20분, 18분짜리 정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네. 감사해 하더라고요 강행영 씨. 굉장히 마음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강혜경 씨가 이런 어려움 와중에도 명태균 씨가 꼭 공익 제보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순수한 바람으로 하는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앞으로 거론될 정치인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의 뭐 잘못을 지금 밝히는 것에 대한 이제 명태균 씨의 입장을 정말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남상권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고 꼭 그 공익 제보자가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국회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명태균 씨가 본인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달라고 민주당 측에 요청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걸던데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랬죠. 취소하고 뭐 이런 지금도 조건이 취지. 유효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공익제보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강혜경 씨와는 완전 이제 결이 좀 다르고요. 아까 강혜경 씨가 지적한 부분에 저는 대단히 좀 수긍이 됐던 게 이 부분을 정치적인 어떤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가 파헤쳐져서 하는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지만 그 반사이익으로 본인의 이익을 좀 주로 하는 게 민주당 이 중요한 대선 앞두고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정말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예. 부분이라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요건을 따져가지고 충분히 법적인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누구도 나랑 상반되게 너는 공익제보자가 아니고 나만 해야 돼 이런 조건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해달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대리인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 네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의혹은 이 수사도 더는 이 지체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저는 한 6분 응선 정도는 넘어서 돌이키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하더라도 다만 검찰은 전 개인적으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권익위에 하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더 크게는 국회 출석해서 있는 대로 다 밝히면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게 국민 앞에서 일종의 공익 제보 네. 형태를 갖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정도가 맞고 공익제보의 형식이 맞고 본인이 보호받는 통상의 절차에 맞는데 이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본인의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선판은 계속 앞으로 뭐 60일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펼쳐지고 이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하려면 다 퍼치고 이 부분을 다 공개하고 이거는 자신의 어떨까요? 뭐랄까요? 생명을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 선택을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국회 나와서 이것저것 이제 밝히면 우리는 놀라서 보겠지만 이제 이것은 진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지금 걸렸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이 정도 국면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원래 해야 되죠. 한동훈 지금 네, 대선 후보 되고 네. 가장 유력해서 그 김문수하고 붙겠다 하잖아요. 네, 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 갑자기 언급하신 대로 이준석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준석 내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라고 하는 이제 이건 또 뭐냐? 그럼 걸리면 다 죽인다는 것인데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는 김건희라고 저는 보죠. 네. 김건희 거는 엊그제 한번 딱 건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건드렸죠. 네네. 뭐 오빠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건드렸잖아요. 이번에 딱 건드렸죠. 역시 지금 명태균은 두려운 상대가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발을 묶어 놓고 여기에서 걸려드는 대선 후보 유력 주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다 각계격파를 해 나가겠다. 이제 그랬을 때 국회 나오는 것이 유리하냐? 국회는 한번 나오면 다 까야 되잖아요. 네. 원래 국회 나오려고 했지. 근데 나오면 다 까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서 메시지를 내면 국회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되고 그때부터는 뉴스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나오는 것이 그다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은 지금 골치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 명이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요것도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네. 자,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대선 출마를 하는데 제가 명태균인데 상담하러 왔어요. 네, 네. 이 사람이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뽕좀 대화를 넣을 것 쭉 같아요. 해보고 네. 정신 차리세요.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민들이 당신을 존경합니까? 예. 공부 더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들었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허. 명 박사님 저 한 번만 네. 더 만나게 해주세요. 명 박사님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렵게 중간에 다리를 놔서 만났는데 어. 이 사람이 여전히 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기억을 제대로 하고 정치하세요. 정치 똑바로 하세요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런 사람이 제가 들었던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명태균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네. 명태균은 한 번만 그 대구에 있는 모 국회의원은 가서 현금까지 몇백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그렇죠. 내 정당 이야기 안 했죠. 어쨌든 왜냐면 말 조심해. 대구의 국회의원은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뭐 다른 당에 출신. 대구 출신 네, 국회의원이 네. 참 어렵습니다. 꼴랑 이만큼 가져와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자 이럴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명태균을 한 만나기 위해서 네.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것, 힘, 역량 아까 이제 상담하는 거 봤죠. 만약 네.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 이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명태균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이준석 만들었죠. 오세훈 그 전에 네. 만들었죠. 더구나 계속 펄럭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고 김건희도 계속 이런 걸 봤다는 문자가 돌고 있죠. 예. 또 본인이 막 폰으로 들려줘요. 막 주변에 막. 아,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명태균의 발언 하나하나는 문장을 해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를 어설프게 건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 뭘 합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제가 볼 땐 김건희를 어설프게 건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김건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작동을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상호 변호사 얘기가 뭐냐면 그 뭐더라 그 드라마 나 떨고 있니? 이런 예. 얘기를 써먹어요. 드라마 명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야 이준석 내가 지금 털어놓은 내용이 검찰에 다 있어. 내가 말하게 되면 넌 작살이야. 너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상황이니까 너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드라마에서 나 떨고 있니? 이 정도의 상황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자기도 살아야 합니다만 이 명태균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야전에서의 어떤 정무적 감각 아닐까요? 아까 저는 예를 들면 모든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이걸 다 까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검찰이 이걸 못 까고 있는 거예요. 왜? 눈치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게임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tit-for-tat에 굉장히 능한 사람 같아요. 상대방 패가 이렇게 나오면은 싹 바꾸고 다시 밀당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자기 패를 또 상대방 패가 바뀌면 또 자기네 이쪽으로 싹 바꾸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관철을 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게임의 룰을 깰 수 있는 게 검찰인데 검찰이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그런 게임 같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강희경 씨가 계속 비판과 감시의 눈길을 예.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김종인이 안 될 바에는 김대엽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공개의 폭과 공개 대상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 자기 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의도되지 않은 질문을 당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청문회, 국정조사 그런 데는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명확한 만큼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저 명태균한테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 때문에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 명태균이 이제 국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때요. 본인은 모든 걸 다 주고 상대로부터 받는 게 없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줄 것만 주고 받을 게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딱 폭로를 하려고 결심하잖아요. 상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명태균이 받은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정해주는 것. 네. 명태균은 대단하다. 그리고 박사도 아닌데 명박사님. 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이번에는 명박사의 매직이 통해 뭐 이제 이런 말을 실제 했다는 예, 게 나오는 걸 보면 명은 주기만 주고 받질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사건이 터지고 나면 힘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도 명태균 저거 별로다. 인간 원래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명태균을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유이하게 강혜경 그리고 저 김태열 소장 네. 밖에 없어요. 도희킴님께서 저리 순진하신 정계환님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열일하십니다. 어느 대목에서 쓰셨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뭐 칭찬으로 들리지 네, 칭찬입니다.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시간이 훌쩍 넘도록 마녀분께서 아주 그 많은 댓글과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강혜경 씨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면 다 오픈하고 한번 붙어보자. 공개 토론을 해보자.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그 명태균뿐만 아니라 김영선 씨도 지금 똑같이 저를 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사기 횡령범으로 지금 계속 몰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명태균 씨도 그리고 명태균 씨 측근 그 분들도 저를 자꾸 사기 횡령범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SNS 상이라든지 다른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기 횡령범이면 그분들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면 제가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를 위해서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왔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일을 해왔던 거를 이 당사자들이 정말 잘 알 건데 저를 그 범죄자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시비비를 정말 가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저를 비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불쾌하고 저는 이 사람들을 공격할 게 없어가지고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두 사람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성근 변호사는 지금 그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서 뭐 입장을 내시고 저를 지금 공격하고 뭐 등등등 일을 하고 있는데 스픽스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부분 그거를 저는 공개 토론을 정말 제안합니다. 남성근 변호사가 아닌 이승은 씨,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보통 변호인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통상 어떻습니까? 극히 자제하긴 하죠. 네. 예, 이게 장외적에서 왜냐면 이게 의뢰인한테 어떤 불똥으로 작용할지 몰라서 안 하는 건데 이미 이 사건은 그런 국면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사건의 대리인들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도 대단히 중요하게 네. 여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파성이 다 있으시고 네. 이 사건은 아주 정치 한복판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한 변호에 그치는 업무를 본인의 롤로 사고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언론 인터뷰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의 언론 인터뷰를 대리인이 하는 거는 대단히 자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 당사자가 묻더라도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좀 자제시키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재판부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미칠지를 이 좀 리스크를 통제하고 사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걸 완전히 그냥 뛰어넘은 사건으로 보이는 건 네. 사실입니다. 스픽스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 주셨는데 같은 공익제보자 입장으로 저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우리 서픽스 정계환 대표님도 아니 발음 안 되는 거 안 공격도 되실 많이 것 받았어요. 같고 이게 편파성 때문에 영남 출신들은 이게 가만 아주 있어라. 발음이 이게 그러면 우리 이상호 이상호 기자가 뭐 대표님께서 공화유사하고 공공검출하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 아니, 될 것 뭐 같은데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오늘 이제 저렇게 지금 공개 제안을 강희경 씨가 드린 이제 거잖아요, 공개 제안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뭐 네. 남변호사든 이성은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러면 네, 또 스픽스 코인팔이 한다고 할 건데 스픽스는 뭐 후원금도 받지도 않는데 코인팔이를 네. 한다고 막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예. 저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으면 여러 채널 다 뭐 공유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다 한번 탄탄TV도 공유를 하시고요. 방송사가 광고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